자, 안녕하세요. 자, 미스터추쌤의 신나 사회문화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힘차게 한번 달려봅시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지위, 역할 갈등, 이 개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념은 여러분들 수능에서 꼭 언급되는 문제이고, 이 부분은 개념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굉장히 헷갈리고 혼란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서 잘 공부를 해야 되겠죠. 자, 선생님만 믿고 한번 잘 따라와 주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지위는 사회 속에서의 위치, 포지션을 말해. 그래서 한 개인이 집단이나 사회 속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 지위라고 한다라는 거죠. 선생님은 고향집에 가면 귀한 아들, 교회에 가면 교회에서 멋진 교회 오빠, 그리고 학교에 가면 선생님, 예비군 훈련에 가면 멋진 예비군, 이런 지위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회 속에서 굉장히 많은 지위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이처럼 사회 속에서의 위치를 지위라고 한다. 그런데 이 지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기속지위가 있고 성취지위가 있죠. 그래서 기속지위는 내가 선택을 할 수가 없어. 여러분들 부모님을 선택했습니까? 아니죠. 자연 발생한 거야. 어,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그냥 저절로 생긴 그런 지위. 그래서 여러분들 장남이라든지 남성, 첫째 아들, 둘째 딸, 여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저절로 생긴 그런 귀속지위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옛날 조선시대 때는 아버지가 양반이면 나도 양반, 아버지가 천민이면 나도 천민, 이렇게 지위가 정해져 있잖아. 신분이 정해졌죠. 그래서 이 귀속지위는 전통사회에서 중시가 된 그런 사회다. 어, 지위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취주의입니다. 성취주의는 기속지위하고는 달리 내가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인위적으로 한 거다. 사람에 의해서 발생한 거죠. 그래서 아버지, 남편, 그리고 여러분들이 갖는 국적은 태어날 때부터 그냥 한국으로 정해진 거잖아. 여러분들의 국적은 대부분 귀속지위이지만 어떤 외국인이 우리나라의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 귀화 시험을 보고 그래야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국적 취득 케이스는 성취주의가 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어, 그 트랜스젠더가 성별을 뭐 남자였는데 여자로 바꾸고 이런 거는 당연히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런 경우에는 뭐가 된다? 성취지위, 업적지위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는 어떤 나쁜 거 범죄자 이런 거는 귀속지위 아닙니다. 성취주의야. 범죄자가 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뭘 하고 선택을 한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범죄자 이런 경우에도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 성취주의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역할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자, 역할이라고 하는 거는 지위에 따라서 수행해야만 하는 행동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역할이 있으려면 반드시 앞서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지위라는 게 부여가 돼야 돼. 그래서 어떤 문제에서 지위도 없는데 그냥 역할이 툭 나왔다. 그거는 여러분들 그 틀린 선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역할이 생기기 위해서는 어, 선행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지위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위에 따라서 수행해야만 하는 행동을 뭐라고 한다고? 역할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굉장히 헷갈리는 거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들 서술형 문제를 내보면 학생들이 자꾸 역할이라고 쓰는 학생이 있습니다. 역할이라고 쓰면은 선생님은 무조건 오답 처리할 거야. 맞춤법에 주의를 하세요. 역할이라고 하는 말은 이 세상에 없는 말인데 국어사전에는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역할의 잘못된 표현 이렇게 나와. 그래서 여러분들 맞춤법에 유의를 해주세요. 역할이 맞는 표현이고 역할은 없는 표현이다. 자, 그리고 이제 역할의 특징 아까 얘기했죠? 지위가 있어야만 역할이 있는 거죠. 지위가 부여되지도 않았는데 역할이 딱 나오면 그거는 무조건 틀린 거야.
여러분들 주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니까 잘 가르쳐야 되는 거고, 엄마니까 아이를 키워야 되는 역할이 부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혼란이 없길 바랍니다. 지위가 있어야 역할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꼭 명심하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역할 수행이라고 하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데, 이 역할 수행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역할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그것을 실천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실천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 역할 수행. 같은 말은 역할 행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할을 실제로 행동으로 수행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도 교사라고 하는 지위가 있기 때문에 그 지위에 맞는 역할을 잘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할 행동을 잘하는 경우가 있고 잘 못한 경우가 있어. 잘한 경우는 어떤 경우냐? 잘 가르쳐야 하는 교사의 역할을 잘했다. 그럼 뭡니까? 역할과 역할 수행이 일치한 경우죠. 의사의 역할은 뭐야? 의사의 역할은 병을 잘 치료하는 거죠. 근데 병을 잘 치료하고 환자한테 친절하게 잘 했어. 그러면은 역할과 역할 수행이 일치한 경우로서 나중에 그것이 인정되어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상도 받을 수 있고 많은 돈도 벌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잘 못한 경우는 뭡니까? 의사인데 돌팔이야. 병을 못 고쳐. 교사인데 학생들한테 무관심해. 그러면 어떤 겁니까? 역할과 역할 수행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죠. 그런 경우에는 사회적인 비난을 받게 되고 그리고 처벌을 받게 되고 제재를 받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역할 수행은 잘한 경우와 잘 못한 경우에 따라서 보상과 처벌,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네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헷갈리기 쉬운 개념은 뭐냐? 역할이라고 하는 거는 아직 안 한 거야. 미래입니다. 미래를 나타내는 거야. 의사는 병을 잘 치료하는 것. 아직 했어, 안 했어? 안 한 거죠. 그냥 기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역할은 아직 안 한 것으로서 그냥 그저 기대가 되는 거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고, 역할 수행은 이 역할을 부여받고 나서 그것을 한 것이나 완료된 거야. 그래서 잘했거나 못했거나 그것은 역할 수행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시험 문제에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역할에 대한 보상, 역할 수행에 대한 보상 이런 말이 있는데 역할에 대한 보상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 선지는 무조건 틀린 겁니다. 시험 문제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표현이고 이것을 알면 여러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 그래서 역할에 대한 보상은 아직 안 한 거기 때문에 보상을 할 수가 없죠. 없는 말입니다. 역할 수행에 대한 보상이라는 말 있어 없어? 있는 말이죠. 역할 수행을 잘했으면 보상을 받겠죠. 마찬가지로 역할에 대한 제재 아직 안 한 거잖아. 어떻게 제재를 해? 안 했는데 그쵸? 역할에 대한 제재라는 말은 없는 말이지만 역할 수행에 대한 제재 이 말은 있는 말이다. 맞는 표현이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표현 중요한 거니까 잘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자, 이 표현들은 여러분들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아주 유용한 꿀팁이 될 수가 있으니까 반드시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역할 갈등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역할과 역할 수행 사이에서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역할이 있는데 여러 가지 역할이 있어. 근데 그 역할 중에서 내가 어떤 것을 할까요? 이렇게 고민을 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마음의 그런 고민, 갈등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역할 갈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역할 갈등이 이제 시험 문제 수능에서 이제 모의고사에서 이게 좀 어렵게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면 지문에서 막 그냥 갈등하고 그러는 거를 마치 역할 갈등인 것처럼 위장해서 나오는 문제가 있는데 그렇게 나오면 수험생들이 굉장히 많이 낚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서 낚이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거는 여러분들 중간고사 3학년 중간고사 때 선생님이 이거 서술형으로 출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떤 지문이 나왔을 때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다 충족시키는지 여러분들이 살펴보고 충족을 못 시킨다면 이것은 역할 갈등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리실 줄 알아야 돼. 자, 역할 갈등은 반드시 혼자 해야 되는 거야. 혼자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혼자 나의 마음속에서 고민을 하는 거야. 만약에 둘이 막 엄마랑 싸워. 너는 고3인데 맨날 늦잠만 자고 안 일어나? 그래서 나의 마음이 그래서 힘들었어. 엄마하고 싸웠어. 그거는 그냥 둘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갈등이야. 역할 갈등이 아닙니다. 반드시 나 혼자 해야 된다. 그리고 부딪히는 여러 역할들 때문에 생겨야 돼. 여러 역할들 중에서 어떤 것을 해야 될지 선택을 하는 거지. 여러 지위가 있다고 해서 고민을 하리라는 그런 보장이 있습니까? 아니잖아. 여러 지위 때문은 아니죠. 어, 여러 지위에 의해서 생긴 여러 역할 때문에 부딪히는 역할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역할끼리 부딪히지 않으면 그거는 그냥 역할 갈등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가운데 심리적인 고민이 있어야 돼. 고민이 없이 내가 이 역할을 그냥 하기로 했다. 그런 뭐 갈등도 없었어. 그냥 결정해버렸어. 이거는 역할 갈등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산을 갈까 바다를 갈까 고민을 하지 않고 그냥 나는 산을 간다. 어, 그래서 여행을 갈 때 내가 부모님 생신인데 여행을 갈 것인가 아니면 친구로서 친구와의 의리를 지킬 것인가 이런 상태에서 이 여러 역할 사이에서 나 스스로 혼자 마음의 심리적 고민을 한다면 이거는 역할 갈등이 맞겠죠. 그런데 그냥 나는 당연히 친구하고 여행을 가야지 이렇게 해버리면 그것은 역할 갈등이 아닐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역할 갈등이 되기 위해서는 혼자 부딪히는 여러 역할들 때문에 심리적 고민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역할 갈등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역할 갈등에는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물어보는 거는 수능 시험에서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역할 갈등은 여러 역할들 사이에서 부딪혀야 되는데 심리적 고민을 해야 되고 혼자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이것을 역할 갈등을 굳이 두 개로 나눈다면 역할 긴장하고 역할 모순이 있어. 여러분들 이거는 참고로 그냥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역할 긴장이라고 하는 거는 지위가 한 개인데 역할이 여러 개야. 그래서 선생님이 교사잖아. 근데 교사는 수업만 하는 게 아닙니다. 수업도 하고 업무도 하고 학생 상담도 해. 근데 오늘 선생님이 교육청에 공문을 마감을 해야 돼. 그래가지고 막 시간이 촉박해. 근데 어떤 학생이 그때 상담을 하러 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 상담을 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교무 업무를 할 것인가? 고민을 하겠죠? 내가 선생님이 그래서 학생한테 얘야 오늘 공문을 선생님이 업무가 있어가지고 바빠가지고 내일 와라. 그런데 학생이 뒤로 돌아서면서 선생님 저는 내일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학생 상담을 해야겠죠? 아무튼 이러한 여러 지위 관계인데 역할이 여러 개인 상태에서 역할끼리 부딪힌다면 그리고 또 그 가운데서 심리적 고민이 일어난다면 역할 긴장이다. 이때는 지위가 한 개일 때인 경우를 역할 긴장이라고 한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죠? 역할 모순은 이거야. 지위가 여러 개인 상태에서 그 지위에 따른 역할들끼리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음주단속 경찰관, 내가 어떤 갑이라는 사람이 음주단속 경찰관이야. 그래가지고 막 흔들흔들 거리는 차를 발견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음주 차량을 발견을 했더니 누구야? 아버지야. 그러면은 그 경찰은 어떻게 갑이라는 사람은 뭘 고민을 하겠습니까? 경찰관으로서의 역할과 아니면 아들로서의 역할 사이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하겠죠? 그 상태가 바로 역할 갈등인 상태죠. 역할 갈등을 만약에 끝냈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나름대로 내린 결정에 따른 역할을 선택해서 역할 수행을 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역할 갈등은 역할과 역할 수행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과정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밑에 보면 지위가 같으면 반드시 역할도 같다. 이거 맞는 말입니까? 맞는 말이죠. 한국에 있는 추선생은 잘 가르쳐야 돼. 학생을 사랑해야 돼. 중국에 있는 니하오 선생님은
잘 가르쳐야 돼. 학생을 사랑해야 되죠. 일본에 계신 물 아까워 쓰지마. 이런 이 선생님도 역시 수업을 잘해야 되고 학생을 사랑해야죠. 다 똑같습니다. 한국에 있는 의사 잘 고쳐야 되고 병을, 독일에 있는 의사 병을 잘 고쳐야 되죠. 지위가 같으면 반드시 역할도 같다. 이 말은 맞는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역할이 같으면 역할 행동도 같을까요? 아니죠. 의사라고 하는 지위를 가졌으면 병을 잘 고치고 환자들에게 친절해야 돼. 그런데 친절하고 병을 잘 고치는 의사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의사도 있죠. 의사에 따라서 친절한 의사, 병 잘 고치는 의사, 병 못 고치는 의사, 불친절한 의사 다 있잖아. 교사도 잘 가르치는 교사, 못 가르치는 교사 이렇게 다 있잖아. 역할 수행은 역할이 같아도 역할 행동이 다를 수 있다라는 거. 역할 행동이 같지 않다. 역할 행동도 같다라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역할 행동이 다를 수도 있다. 여러분들 기억을 꼭 해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 개념을 다 배웠고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6월 평가원 모의고사죠. 여러분들 모의고사 중에서 제일 중요한 모의고사가 평가원 모의고사입니다. 그래서 6월, 9월 평가원 모의고사는 실제 수능의 예고편이라고 할 수 있고 비슷한 유형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의고사를 굉장히 다 잘 봐야겠지만 특별히 평가원에서 주최하는 모의고사는 아주 특별하게 신경을 써서 봐야 되고 이 문제를 틀리는 경우에는 왜 틀렸는지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관련된 내용을 모두 다 습득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봅시다. 밑줄 친 기억 시읒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갑은 우리나라 프로야구를 대표하는 전설적인 야구선수 언론을 통해서 발표됐다. 그래서 이제 뭐 은퇴식을 했는데 뭐 고민을 했는데 은퇴 결정을 결국엔 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한번 선지를 한번 봅시다. 갑에게 기억은 성취주의. 성취주의는 개인의 노력, 후천적인 거다라고 했어. 전설적인 야구 선수가 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성취주의 맞습니다. 자, 디귿 40대 최고령 선수. 이거 여러분들이 헷갈리기 쉬운데 40대까지 야구 선수를 한다는 건 대단한 자기 관리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최고령 선수가 됐고 최고령 사원이 되었고 뭐 이런 거는 굉장한 자기 노력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기속지위가 아닙니다. 뭐가 되겠어? 성취주의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자, 니은과 리을은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다. 맞죠? 공식적 사회화 기관은 교육기관,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은 교육기관이 아닌데 거기 있다 보면 뭔가를 배우게 되는 곳이죠. 그래서 니은, 언론, 교육기관은 아니지만 우리가 배우는 거 있죠. 구단, 교육기관은 아닙니다. 근데 구단에 있다 보면 여러 가지를 또 배우는 게 있어. 그렇기 때문에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라고 하는 말은 맞는 표현이 되겠죠. 자, 그리고 갑에게 미음, 코치연수. 코치연수는 제사회화이자 얘기사회화이다 라고 했는데 제사회화는 뭡니까? 시대와 상황의 흐름에 맞게 다시 배우는 것을 제사회화라고 했죠. 그래서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코치연수를 하는 건 다시 배우는 거 맞습니다. 제사회화 맞고 그리고 코치가 되기 이전에 미리 배우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기사회화도 맞는 말이 되겠다. 자, 비읍은 갑의 역할 행동에 대한 보상. 비읍은 은퇴식. 은퇴식은 아무나 안 해주는 거죠. 굉장히 훌륭한 선수들만 해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갑이 굉장히 프로야구 선수로서 자기 역할 행동을 잘 해줬기 때문에 이런 영광스러운 은퇴식을 갖게 되는 거죠. 자, 시읒은 갑의 역할 갈등이다. 아닙니다. 시읒은 이번 시즌까지 선수 생활을 유지할까 하는 고민도 했는데 혼자 심리적 고민을 한 거는 맞지만 여러 역할들이 부딪히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리을 같은 경우에는 잘못된 선지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니은과 디귿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자,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14년 9월 평가원 모의고사로서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자, 다음은 고등학생 갑이 쓴 자기소개서의 일부이다. 밑줄 친 기억 비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는데 여러분들 아까 선생님이 아주 중요한 그런 꿀팁이 있다고 그랬잖아. 역할에 대한 보상이 있는 말이야, 없는 말이야? 없는 말이죠. 역할 행동에 대한 보상이라는 말이 맞는 말이야. 근데 그 꿀팁만 알면 아주 간단하게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어.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저의 가장 큰 장점은 리더십과 공정함입니다. 저는 2학년 때 학급회장과 학생회 체육부장을 겸하게 되었습니다. 1학기 말에 교내 반별 합창대회 쭉 해서 이렇게 나오죠. 읽지는 않겠습니다. 자, 기억은 과업 중심으로 결합된 공식 조직이다. 과업,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어떤 규정과 절차를 가진 일을 하기 위한 곳, 업무를 하기 위한 곳을 뭐라고 하냐면 공식 조직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기억은 과업 중심으로 결합된 공식 조직, 학생회는 일하는 곳이죠. 맞는 말입니다. 자, 니은에서는 협동적 상호작용과 경쟁적 상호작용이 모두 나타난다. 교내 반별 합창대회. 우리 반끼리는 어떻게 합니까? 합창할 때 협동을 해야 되죠. 다른 반과는 어떻게 해야 돼? 경쟁을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모두 나타나는 거 맞네. 자, 맞습니다. 자, 디귿은 갑의 서로 다른 성취 지위에 따른 역할 갈등이다. 학급을 이끌어야 되는 학급 반장, 학교 체육대회를 진행해야 되는 체육부장, 학생의 체육부장, 어떤 걸 해야 될지 고민을 한다. 여러 역할끼리 부딪히죠. 그리고 나 혼자 고민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역할 갈등은 맞고, 학급 반장, 학생회, 체육부장 다 성취주의잖아. 그렇기 때문에 3번은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자, 미음은 뭐야? 공로상을 수상을 했는데 리을로서 체육대회 운영진으로서 공로상을 수상하게 됐는데, 그거는 역할에 대한 보상이라는 말은 없는 말이라고 선생님이 분명히 이야기를 했죠. 역할에 대한 보상이라는 말이 맞는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은 틀린 거야. 이 꿀팁을 알면 여러분들 굉장히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꼭 기억을 해주세요. 아주 중요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읍은 갑이 예기사회화를 기대하는 기관이다. 체육교육과에서 뭐 하는 거야? 국제심판이 되는데 필요한 자질과 능력을 함양하는 미리 배우는 곳이잖아. 예기사회화는 미리 배우는 거죠. 그래서 신부 수업이나 아니면은 어떤 거를 하기 위해서 미리 배우는 거, 이런 것을 예기사회화라고 했는데 맞죠?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같은 거, 대학생이 되기 위해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하는 거. 체육교육과는 국제심판이 되기 위해서 미리 배우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아주 쉽게 나왔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지위, 역할 갈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 매번 강의 끝에 문제를 한 두세 개씩 선생님이 이렇게 풀어줄 건데, 이거는 모의고사하고 부교재에 나와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는 시험 문제, 정기고사 때 이 문제를 바탕으로 해서 또 모의고사, 부교재, 또 선생님이 그 강의, 인터넷 강의에서 다른 문제를 또 시험 문제에 굉장히 많이 반영을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강의 끝에 있는 문제, 카페에 가면 이 지금 강의 내용에 관련된 내용을 출력을 할 수가 있어. 그걸 출력을 해서 강의를 듣고 문제를 풀어서 열심히 연습을 하면 이번 기말고사 때 아주 좋은 그런 일이 생길 거다라는 사실을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굉장히 수고 많았고, 자, 선생님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자, 안녕.